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방한했는데요. 2017년 한국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가 배치된 이후 처음입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30분간 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내정 불간섭을 강조하면서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콕 찍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대상이 미국인 걸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청와대를 방문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의미 잠시 뒤 나우 인터뷰에서 저희가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번에는 위구르법을 가결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3일 미국 하원이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를 찬성 407대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 심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가 되는데요. 이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재 부과를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에게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조치, 그리고 안면 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해서 개인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중국 수출 금지, 신장 자치구 당서기인 천치안거도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의회에 신장 지역 인권 탄압 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측은 이미 위구르법이 통과가 되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를 했죠. 위구르법 통과 시 보복 조치로 미국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발표 및 미국 개인, 기업의 중국 진입 불허, 그리고 미국 정치인을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통해서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 행위에 강렬히 붕괴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며 신장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 반분리주의 문제다. 미국의 위선과 악의적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 이 각급 관련 기관도 비슷한 내용의 비난 성명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진 게 지난해 8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발표거든요. 네. 신장지구 위구르 무슬림을 비롯해서 무슬림 단체들이 이 서부 지역에서 억류된 채 갱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포착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 위구르인들은 특히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고 있는데 DNA와 생체 인식 샘플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100만 명은 구금 상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6일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403쪽 분량의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분리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고 일부 위구르 무슬림들이 이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테러범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교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센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동교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보고서도 통과를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3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지난 2달여간 진행된 비공개 탄핵 조사를 종합한 보고서를 표결을 붙여서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시켰는데요. 네. 이 표수가 정확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300쪽 분량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미국의 국익보다 우선시했고 미 대통령 선거의 진정성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지게 했다며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경우에 대한 해결법이 담겨 있는데 바로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보고서는 법사위원회로 회부가 됐고요. 이 법사위는 헌법학자 4명이 참여한 그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후 만약 여기서 가결이 되게 되면 상원에서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런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가리켜서 정신 이상이고 역겹다. 그리고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결과를 날조된 탄핵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라면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사우디로 인력을 송출하는 회사들을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행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현지 시각으로 3일 방글라데시 정부가요, 이 사우디로 인력을 송출하는 회사 중 166개를 폐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들 회사는 해외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의 학대로부터 달아난 근로자를 되돌려 보내기까지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1991년부터 약 30만 명의 방글라데시 여성이 사우디에 취업을 했는데 대다수가 가사 도우미입니다. 네. 하지만 이들 여성 중 상당 비율이 사우디의 고용주로부터 신체와 언어 학대를 당했고 성적 학대나 심지어 고문을 당한 사례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사우디에서는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 최소 66명이 숨졌고요. 이 가운데 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할 정도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실이 진짜 심각하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산유국으로 조금 부유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에는 이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사우디만 좀 살펴보면은 인구 3,420만 명 가운데 1,20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거의 노예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탄압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주로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대부분이 노동 착취나 학대, 성 살해 등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네.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리면 지난해 2월에는 필리핀 여성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다가 여고용주가 강제로 먹인 표백제로 인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서 필리핀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굉장히 대노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일기도 했고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 도우미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우디 정부가 사형을 집행해서 외교 분쟁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 지난 10월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가사 도우미가 고용주에게 이 성학대와 끓는 기름에 탈을 집어넣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이 여성의 송환과 해외 근로 여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주신 예만 몇 개 들어도 정말 사우디의 외국인 노동자 현실이 정말 참혹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은요. 일본 정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지침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새 아동학대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모라도 할 수 없는 자녀 체벌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안을 마련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체벌을 신체에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는 벌이라고 정의를 하고 가정교육 명분에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불허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금지 사례로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못된 장난을 쳤다는 이유 등으로 행해지는 뺨이나 엉덩이 때리기, 또 장시간 무릎 꿇리기, 밥 안 주기 등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도 이 학대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금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지켜야 할 내용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침안의 적용 대상은 부모 등 친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 민법은 징계권 규정을 둬서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 훈육 방법의 하나로 부모의 체벌이 광범위하게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아동 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일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시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 징계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내 아동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 민법 915조 삭제운동, 체인지 915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이 부모의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 걸 또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특히 더 좀 눈이 가는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자, 끝으로 헝가리 소식입니다. 30년 만에 결혼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통계청이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혔는데요. 올 9월만 놓고 본다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헝가리 정부가 수년 전에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혜택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는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요.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이 4천만 원의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헝가리 일반 직장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출해주고 또 결혼식장 대여 등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서 외국인들까지 몰리면서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결혼 붐이 조성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성 부부에게만 한정돼서 동성 커플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왜 41세로 규정을 뒀는지 이것도 약간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참고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극우 성향의 인물로 이민자와 동성애자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